그 다음은 이제 저희 글로벌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 글로벌 투자 전략의 제목은 AI, 인공지능 아직도 늦지 않았다. 그런 제목으로 저희 대표이사이신 남동준 대표가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남동준입니다. 예. 이 반복 학습이라는 것도 좀 필요한 게 저희들이 몇 년 동안 계속 아주 쉽게 듣고 생각을 한 번씩 해보지만 또 여러 가지 다른 사건들 때문에 또 묻히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빅데이터, 클라우드, AI,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메타버스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져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그 용어나 테마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고 묻혀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난 9월부터 나스닥이 조정을 받았고 또 연초에 반짝하다가 한 2월 정도부터 또 차이나 IT들이 조금 주춤하면서 계속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유동성이 긴축이 된다든지 테이퍼링이 언제 된다든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그래서 금리 인상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렇게 되면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어떻게 하지? 또는 경기가 만약에 굉장히 뜻하지 않게 빨리 회복된다 그러면 그런 펜트업 수요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은 계속 그런 여러 가지 경기 순환적이고 경기에 민감한 여러 가지 상황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시장에 녹아나지만 꾸준히 산업에서 아니면 우리들의 소비 생활이나 라이프에서 꾸준히 저희들한테 침투되고 있는 어떤 산업의 변화, 그게 저는 AI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글은 지난 1년 전 1월 29일 날 10년 전에 2010년도에 나온 책에 보면 구글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새삼스럽게 읽어보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 당시에도 그 책에도 10년 전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AI, 빅데이터, 유튜브에 대한 여러 가지 단서들이 나오는데 그 10년 동안 큰 산업의 흐름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지만 실제로 우리는 다 까먹고 구글의 매출액이 7배나 커지고 시가총액이 0조에서 900조 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손을 못 댄 그런 후회스러움을 표현을 했는데 그 900조가 지금 1년 한 6개월 만에 또다시 더블이 돼서 다시 1800조가 돼요. 자꾸 생각하고 깨우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꾸 까먹고 또 지나쳐버리는 그런 산업의 변화를 겪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AI라는 기술이 사실은 우리가 딱 들으면은 SF 영화에 나오는 어떤 이게 공상과학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한테 지금 적용되는 기술이나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기술은 공상과학 영화의 수준은 아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유튜브를 볼 때 추천하는 정도, 뉴스를 볼 때 추천하는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들을 여러 가지 검색 엔진이나 전자상거래 업체에다가 공급하고 그 데이터를 패턴화하고 패턴 분석을 통해서 우리한테 피드백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술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기술이 아니라 70년 동안 이어진 기술이고 이 표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격화된 시기는 2010년도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AI라고 하는 거는 2016년도에 처음 느꼈죠. 알파고라고 하는 하고 이세돌하고 바둑 두면서 우리가 AI라는 느낌을 가졌지. 그 전까지는 어떤 AI라는 것들이 용어 자체가 우리한테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위를 둘러보면 광고 문구나 아니면 우리가 실제로 쓰는 것들의 대부분이 AI라고 자꾸 이제 엮여져 가죠. 근데 분기점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번역기의 수준 정도를 얘기하는데 2010년도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의 기술 수준이 격변의 수준으로 급격하게 좋아진 거죠. 이 그래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번역의 에러율이 2010년부터 급격하게 내려갑니다. 2010년도부터 분기점이 돼서 모든 회사들이 이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를 추구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용어는 맨 밑에다가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캐치한 단어는 빅데이터라는 거죠. 근데 이 빅데이터라는 게 자꾸 크다라고 느끼면 안 됩니다. 이 큰 데이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누적적으로 축적된 대규모 데이터를 얘기를 하지만 이 데이터라는 개념을 내가 온라인에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느냐를 가늠하시면 이 데이터의 느낌을 아실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의 데이터 수준이 스몰 데이터인 거죠. 하지만 내가 24시간 중에 이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계속 클릭하고 터치하잖아요. 이게 사실 대부분 데이터화돼서 그 검색 엔진이나 자동차 상거래 업체에 내 데이터를 주고 있고 그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누적적으로 축적되어 있어서 커져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스마트폰 정도지만 이제는 텔레비전, 냉장고 또는 뭐 청소기까지도 내 데이터가 다 공급이 되고 있고 이제 마지막 남은 스마트카를 통해서 내 교통 라이프까지 다 데이터화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할 때는 큰 데이터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내 개인적인 생활이 어느 정도로 24시간 중에 어느 정도 온라인화되어 있는가를 가늠하면 되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보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시간을 함께 보시면 24시간에 자는 시간 빼놓고는 다 사실은 온라인화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는 거죠.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를 과거에는 PC나 뭐 이 정도 수준에서 관리가 되고 있었는데 그게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너무 큰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숫자나 부호가 아니라 우리가 걸어 다니는 것도 데이터고 내 맥박스도 데이터가 되다 보니까 그걸 매니지할 정도를 하려고 하면 컴퓨팅 연산 능력이나 저장 능력이 무한히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라는 것들이 생겼죠. 근데 클라우드가 생긴다고 해서 빅데이터가 생긴다고 해서 뭔가 AI가 되지 않습니다. AI라는 것이 데이터나 여러 가지 저장 장치도 필요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어느 정도 핵심적인 엔진을 써서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엔진이라고 비유되는데요. 그런 알고리즘이 이제 개발되고 그것이 우리가 아는 인공신경망, 사람의 두뇌와 같은 신경망을 모방한 어떤 인공지능 기술이 나왔는데 그게 획기적으로 2010년부터 굉장히 혁명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도부터는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한 2000년도부터 우리가 이 정도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 못 했지만 성장한 것처럼 우리가 전기란 것이 보급되면서부터 약 4, 50년 동안 급격하게 보급되고 인터넷이 약 25년 동안 급격하게 보급되고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게 2007년부터 나와서 2020년까지 급격하게 보급되고 초고속 인터넷, 그다음에 IPTV 이런 것들이 보급되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자율주행 여러 가지 AI라고 표현되는 여러 가지 혁명적인 변화들이 실제로 2022년부터 본격화될 거라고 다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망대로 되는 건 아니죠. 근데 다만 옛날 숫자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조금은 어떤 산업의 변화를 느끼실 것 같은데 말도 어려워요. 이게 테라바이트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엑사바이트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용어를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100만 테라바이트가 1 엑사바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억배 규모 정도로 굉장히 크게 늘어난 어떤 트래픽 양이거든요. 인터넷 트래픽 양이 2010년도부터 스마트폰 보급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급격하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죠. 이렇게 몇억 배 정도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인터넷과 관련된 산업이 어느 정도로 올라갔냐면 시가총이 커졌냐면 1000배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1000배 정도. 지금 2010년 아니면 2015년 정도부터 AI와 관련된 산업의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늘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지금 한 3배 내지 5배 아니면 10배 정도에 깜짝깜짝 놀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앞으로 본격화되는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인터넷 트래픽이 1000배 시가총액 상승을 10년 동안 유발했듯이 AI라는 산업이 실제 어느 정도의 그 관련되는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키울지를 이 그래프를 보시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샘플링 한 건데 아까 앞에 나온 얘기하고 똑같은데요. 2012년도에 구글이 유튜브에 나오는 동영상 이미지를
인공지능에다가 학습시킬 때 CPU를 썼어요. 처음에. 근데 CPU를 썼는데 그게 서버가 1000대 정도 필요했고 한 60억 정도 들었답니다. 근데 이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의 핵심이 어떤 거냐면 병렬 처리잖아요. 연산을 병렬로 처리하는 방식. 두뇌의 어떤 그 인공신경망을 통한 방식을 통하다 보니까 CPU를 쓰지 않고 GPU를 쓰게 되면 실제로 서버가 한 3대 정도밖에 필요 없고 돈도 3천만 원밖에 들지 않았던 거죠. 요것들이 재발견되면서 2012년부터 엔비디아가 급격하게 기하급수적으로 사실 시가총액을 굉장히 키운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어떤 산업, 어떤 기업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큰 규모, 큰 산업의 어떤 혁명 때문에 굉장히 많이 케이스가 생길 거고 우리는 그 기회를 꼭 잡아야 된다. 앞으로 10년, 5년 안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 그래프에도 보시면 뭐 아까 엔비디아의 어떤 주가 수준이 나오고 있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이제 생각하다 말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자꾸 까먹는 경우는 있는데 인플레이션도 좋고 유동성 뭐도 좋고 또 GDP도 좋고 뭐 기업 실적도 좋지만 우리가 큰 변화를 맞고 있고 그 방향이 맞다고 하면 그게 1년 늦는다고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늦어도 우리가 그 방향만 맞다고 하면 굉장히 큰 기하급수적인 어떤 생산성의 변화에 성장 산업의 혁신 기업을 10개 중에 2개만 맞춰도 저희들은 굉장히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확신을 좀 가지시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이클을 따라다니고 경기 회복, 침체를 따라다니는 순환되는 어떤 그 방향이 순환되는 투자가 아니고 우리 어떤 산업의 방향, 혁신 기업의 어떤 굉장히 선점한 효과들 이런 것들을 갖고 방향을 갖고 투자하자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AI라는 산업에 대한 피드백을 드렸고 특히나 고릴라 게임 계속 순차적으로 종목들을 줄이든지 집중하든지 해야 됩니다. 현재 주식 비중이 저희들은 거의 100% 가까이 돼 있고요. 지금 한 2달 전부터, 1달 전부터 우리가 100%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대표적인 게 조금 더 많이 크게 늘린 게 이제 반도체 쪽이고, 또 중국은 전기차 새로 좀 더 비중을 더 늘렸고, 바이오는 2달 전에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이나 한국은 콘텐츠라든지 전기차 일부 밸류체인, 그리고 바이오 산업의 전체에서 다 관련된 산업들로 저희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 7, 8, 9월 정도까지 이런 포트폴리오를 당분간은 유지할 생각이고 오히려 가열이 된다고 하면 좀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아직까지 가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방향을 갖고 투자합시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몇 가지 한번 또 질문을 또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채팅창에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을 이제 질문해 주시면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대단한 산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시점에서 인공지능을 주도하는 국가, 그것도 주도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꼽을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쉬운 방법이. 지금 현재 뭐 AI라고 표현은 되진 않지만 이런 우리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정리하거나 저장하거나 이 데이터를 가지고 패턴 분석을 하거나 또는 그걸 플랫폼화해서 공급하거나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어디 제일 많냐 하고 어디에서 제일 많이 IPO가 진행이 되느냐. 조만간에 디디 출신이라는 회사도 이제 차이나에서 미국에 상장될 텐데 이런 류의 회사들이 어디에 상장되고 어느 국가냐? G2입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제일 많죠. 또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국가 단위로는 데이터의 양이 어디가 제일 많냐? 인구수를 보거나 전자상거래, 전자결제 이런 것들 보면 중국이 제일 많습니다. 하지만 누적적으로 글로벌의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가장 오랫동안 누적하고 제일 퀄리티 있는 데이터를 갖고 인공지능의 최첨단을 갖고 있는 나라는 어디냐? 미국입니다. 미국, 중국의 어떤 밸런스, 글로벌 전체적인 분산을 꼭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한국에도 좋은 회사가 많지만 이런 산업, 특히 AI라고 총칭되는 이런 산업의 변화에 가장 먼저 가 있는 나라가
미국과 중국이고 그 안에 있는 회사들이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의 데이터의 양을 갖고 있고 퀄리파이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려면 글로벌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을 보고 글로벌 투자를 하는 거죠. 글로벌 뭐 미국이 좋다고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산업의 변화에서는 꼭 빠질 수 없는 회사다. 그러면 일단 들어보면 또 이런 의문점을 가지실 것 같은데, 기업들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비싼 건 아니냐? 오늘도 제가 그런 질문을 뭐 이제 저희 그 고객분한테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답변을 하실지. 비싸냐 싸냐 이런 것 때문에 뭐 가치주다 성장주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성장주냐 가치주냐? 절대적으로 PR이 굉장히 낮죠. 다른 회사들보다. 근데 이 삼성전자가 과거에 아시지만 연간 10조를 벌다가 30조 버는 시절이 있습니다. 성장주입니다. 그 당시로 제가 알기로 6, 7배 PR을 받다가 17배, 8배까지 막 올라오는 그런 식의 성장주죠. 그러니까 다 내재되어 있는 거죠. 성장하면 성장주고 또 어떻게 보면 주춤하면 가치주인데 그걸 뭐 일률적으로 말하기가 힘들다는 거고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싸다고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나 우리가 만약에 애플이나 이런 회사들 큰 회사잖아요. 그 회사들은 정체되어 있을 것 같지만 부문별 단위나 전체 매출을 보면 분기 단위 매출의 그로스나 영업이익 그로스가 30에서 60입니다. 이 회사들이 PR이 25배에서 40배 정도 돼요. 이 회사를 정말 비싸다고 해야 되는지. 캐시를 갖고 있는 규모가 제가 알기로 200조 내지 300조 단위입니다. 그럼 이 회사가 그렇게 비싸 보이는 회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삼성전자도 뭐 비싸다 안 비싸다 이런 게 여러 가지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싸다 안 비싸다는 국면마다 다르고 그 기업이 처한 어떤 케이스마다 또 다른 겁니다.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이제 시간이 되어서 이상으로 한번 마치려고 하고요. 저희 택톤 투자자문의 택톤 웨비나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저희가 블로그나 여러 가지 발간 자료를 통해서 고객분들, PB분들하고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달 웨비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